남편의 죽음과 믿었던 가족의 배신. 그러나 상처를 넘어선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랑과 희생이 가져다준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숙이에요. 올해로 63살이고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제 삶은 늘 평범하고 조용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사실 아직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면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텅 빈 기분이 들어요. 그 이유는 제 남편, 동현 씨 때문이에요. 동현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나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걸 멈춘 적이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몇 달 전 병원에서 남편의 건강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날 의사 선생님께서 말기 암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들은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는데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더 강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동현 씨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혜수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여태껏 잘 살아왔잖아. 앞으로 남은 시간도 너랑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보낼 거야.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그 사람을 보니 더 이상 눈물을 보일 수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아들 지훈이는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사이 있거든요. 지훈이는 올해로 29인데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의 약혼자 수진이도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우리 집으로 와서 함께 울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고 집안일도 도우며 저를 안아주곤 했죠. 처음에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조금 낯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제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여전히 담담한 태도로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혜수가, 우린 아이들이 있잖아. 지훈이가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난 충분해. 그 말에 저는 묻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했어요. 아들 지훈이와 수진이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를 함께하고 가끔 산책도 나가면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갔죠. 특히 지훈이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주거나 둘이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동현 씨는 지훈이와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지훈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죠? 수진이는 저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따뜻해서 언젠가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큰 힘이 될 거라 믿었어요. 봄이 오면 지훈과 수진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사실 이 아이들이 결혼에 대해 처음 말했을 때 저는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있었어요. 기쁨과 설렘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나이는 이제 정말 성장했습니다. 내 품을 떠날 날이 왔다. 나도 슬프다. 그런데 동현이는 달라.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지훈의 결혼이 무척 반가웠다. 혜수가, 우리가 이렇게 잘 키워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잖아.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착하게 감정을 다스렸다. 결혼식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족, 친척, 친구들을 초대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수진이는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훈 씨는 행사 내내 긴장한 얼굴이었는데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와 동현이는 손을 꼭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내 아들은 정말 성숙해졌어요. 동현이가 조용히 속삭이자 눈이 촉촉해졌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어요. 수진의 부모님도 매우 따뜻한 분들이었고 두 가족은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동현이가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혜수가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죠. 조금만 더 밀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우리는 재산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평생을 저축해왔다. 그 돈은 노후를 위해 계획되었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둘은 함께 은행에 가서 8억 원이 넘는 저축을 해약했다. 은행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르신분들,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인출할 이유가 있나요? 동현이 웃으며 그 질문에 답했다. 제 아들은 결혼해서 집을 사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이 부모로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러자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과 수진이를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아, 수진아, 우리는 너희들의 결혼을 정말 축하해. 그래서 부모로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고 싶어서 집 살 돈을 마련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수진은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다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훈도 굳은 얼굴로 말했다. 아빠, 엄마. 우리는 반드시 이 도움을 간직하고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결혼 후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달이 지났어요. 지훈이와 수진이가 신혼생활을 시작한 아파트에 초대받은 날이었죠. 아침부터 저는 이것저것 챙기느라 분주했어요. 새로 만든 반찬을 예쁘게 담고 결혼 선물로 받은 그릇도 몇 개 생겼죠. 이제 신혼부부가 제대로 살림을 시작했으니 이런 게 필요하겠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문을 열고 환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밝은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거실은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수진이는 신경을 많이 쓴 듯했어요. 아직 정리 중이라 어수선하지만 어머니가 오셨으니 더 열심히 꾸며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웃었죠. 저는 살짝 웃으며 괜찮아, 아주 예쁘게 잘 해놨구나 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엄마, 아빠랑 같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함께 오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함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괜히 뭉클했어요.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궁금한 마음에 물었어요. 지훈아, 수진아, 너희 집문서는 잘 받았니? 이제 정식으로 집주인이 된 거잖아. 순간 지훈이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는 살짝 망설이는 듯하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사실 우리 아직 집문서를 받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집을 산 게 아니었니? 돈을 다 줬는데 왜 아직도 임대해서 살고 있어?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지훈이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요. 임대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좋은 기회. 내 아버지랑 나는 너희를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계획을 바꾼 거니? 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수진이는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제가 그 돈을 투자 상품에 넣었어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라고 반복했어요. 지훈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달래려 했지만 저도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럼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니? 안전하긴 한 거니? 제가 차분히 물으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어머니. 지금 당장은 묶여있지만 안전한 투자 상품이에요. 원금은 잃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내 아버지와 나는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너희에게 맡긴 거야?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우리와 상의했어야 하지 않았니?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는 머리를 숙이며 계속 사과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알겠다, 수진아. 이제는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책임지고 잘 처리해라. 우리는 너희를 믿고 지원해 준 거니까 너희도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겁지만 했어요. 아직 젊은 부부라 실수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동현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망설였지만 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섭하려 드는 걸까? 내리막길을 걷는 남편의 건강 상태와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얽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한 번은 믿어보자. 수진이도 잘하려고 했던 거니까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 그 후로도 저는 가끔씩 지훈이와 수진이의 집을 방문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괜찮은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가을이 찾아오면서 동현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이미 의사 선생님도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셨고 우리 가족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밝았어요. 바람도 차갑지 않고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쏟아지고 있었죠. 동현 씨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제가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고 지훈이와 수진이도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동현 씨가 천천히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혜수가 우리 참 잘 살아왔지? 고마워.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의 손을 더 꼭 잡고 있을 뿐이었죠. 지훈이는 눈물을 꼭 참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렇게 동현 씨는 가족 모두의 사랑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소리가 멈추는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고 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는 저의 반쪽이었고 제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매일 아침 그의 자리가 비어있는 식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일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매일 그의 빈자리를 느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울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주고 아무 말 없이 옆에서 함께 있어주곤 했어요. 제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직접 주방에서 따뜻한 국과 밥을 차려와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그래야 힘을 낼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걱정해 주었어요. 수진이는 또한 매일 저를 위해 약을 챙겨주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제 건강을 점검하도록 신경 써주었어요. 그녀가 옆에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녀의 그런 행동이 고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혹시 나를 동정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늘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도 꼭 잘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어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내가 그녀를 너무 의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이를 조금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를 돌봐주었고 제가 괜찮은 척하려 해도 그녀는 제 마음속 슬픔을 알아채고는 항상 먼저 다가와 주었어요. 이런 그녀의 모습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처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때는 따뜻하고 성실한 모습에 안심했었지만 점차 미묘한 불편함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생긴 의심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느낌은 더 커졌어요. 특히 그녀가 집에서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그렇게 몰래 전화를 할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했죠. 한 번은 제가 우연히 거실을 지나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저를 보고 놀란 듯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아, 누구랑 통화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친구랑 이야기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녀의 행동을 조금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저와 수진이는 오랜만에 단둘이 식탁에 앉아 있었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재산 문제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수진아,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더라. 우리 집도 꽤 가치가 많이 몰랐겠지? 그녀는 순간 멈칫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살고 계신 이 집을 지훈이한테 명예 이전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아, 그건 왜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니? 나중에 무슨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야?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해지니까요. 그녀의 설명은 나름 논리적이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직은 내가 건강한데 왜 벌써 이런 걸 정리하라고 하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알겠나. 그런데 그런 건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 아직은 내가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그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녀가 이전처럼 따뜻하고 성실하게 보였지만 그 이면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그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어요.
아침마다 그녀가 전화를 하는 모습,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는 모습,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살짝 당황하는 표정들이 모두 제 의심을 키웠어요. 한 번은 제가 집안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낯선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서였는데 수진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말했던 투자와 관련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용은 제가 알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에 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모든 것이 복잡한 용어로 적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 순간 제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전화벨 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깨웠어요.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숙 어머님, 박 변호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족이 여러 해 동안 신뢰하며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가 꺼낸 첫마디에 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훈 씨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기기로 하셨나요? 방금 저희 사무실로 어머님 명의의 계약서 초안이 도착했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명예 이전.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약서 초안에는 어머님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권리는 지훈 씨와 그의 배우자인 수진 씨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런 내용을 논의하신 적이 없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은 듯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전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렇다면 어머님, 바로 사무실로 오셔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이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그것을 공식화하려고 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황급히 박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 설마 수진이가? 라는 생각이 스치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 변호사님은 제게 계약서 초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류의 첫 페이지를 본 순간 제 이름과 서명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직접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저는 강하게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필체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계약서의 조건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지훈 씨와 수진 씨에게 넘어가며 어머님께서는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가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모든 걸 꾸민 걸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모든 상황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최근의 명예 이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떠올랐고 그녀가 자주 통화하며 몰래 무언가를 준비했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정말 이런 일을 꾸민 게 맞다면 내가 그녀를 너무 믿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집안이 무거운 침묵 속에 잠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훈이와 수진이를 모두 불러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내가 믿었던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지훈이와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지만 수진이는 어딘가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제가 두 사람에게 앉으라고 하자 둘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훈아, 수진아.
오늘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계약서 초안을 꺼내 두 사람 앞에 놓고 물었습니다. 이 서류를 본 적 있니?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야? 지훈이는 서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처음 봐요. 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수진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아, 내가 할 말 있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은 제가 했어요. 하지만 제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가족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랐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한다니? 내가 나 몰래 이런 서류를 준비한 게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어머니께 불편함을 드리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변호사님과 나눈 대화와 계약서의 조항들이 머릿속을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면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꾸몄니? 이 계약서는 분명히 나를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구나.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저 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아버님의 재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 말을 들은 지훈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수진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걸 숨기고 부모님을 속이려고 했어? 내가 정말 나와 가족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 지훈이는 그녀를 향해 화난 표정으로 계속 질문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가족의 일원이 된 이후 저는 그녀를 믿으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수진아, 나는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노력했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단다. 내가 한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알기나 하니? 제가 말했을 때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는 화난 채로 방을 나갔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잘못이 밝혀진 이후 지훈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회사에도 가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진이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지훈이는 저를 마주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도 분명 피해자였지만 그의 선택과 판단도 문제를 더 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훈아,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해. 지금처럼 방 안에만 있을 순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이 지나고 지훈이는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곤하고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결심한 듯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도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할 때는 우리가 평생 함께 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몰랐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수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번 일이 없던 일처럼 될까요? 신뢰가 깨진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그는 저를 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사랑은 신뢰와 정직 위에 세워져야 한단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오래가지 못해. 엄마가 너를 대신해 결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건 변하지 않는 엄마의 마음이야. 그 이후 지훈이는 긴 시간 동안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수진이와 몇 번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변명을 늘어놓았고 지훈이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어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에 대한 의심과 실망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저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수진이를 사랑했지만 이번 일은 용서하기 어려워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는 직접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수진이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는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우리를 위해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야. 서로의 행복을 위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저를 믿어주셨던 그 믿음을 제가 저버린 거 정말 후회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앞으로의 삶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지만 우리 가족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고 우리 가족은 그날 이후로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지훈이는 이혼 후 한동안 저와 함께 지내며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저를 더 많이 도와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제 선택에 더 책임을 지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게요. 그의 다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모두 끝난 뒤 저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이와 수진이의 일은 저에게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신뢰와 재산,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특히 동현 씨가 평생 동안 성실히 일하며 쌓아 올린 재산이 이런 식으로 위협받았다는 사실은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동현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사진 속 미소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답은 결국 제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산을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겼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 변호사인 박 변호사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도면 씨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가 말을 꺼내자 변호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우리는 함께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 그리고 기부한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에 대해 신중히 논의했습니다. 저는 도면 씨가 생전에 아이들을 돕는 일을 좋아했던 것을 떠올리며 주로 아동복지와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를 선택했습니다. 이 돈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게 도면 씨가 가장 기뻐할 일일 거예요.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집, 예금, 그리고 주식 같은 자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아쉬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결국 저는 제 결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기부한 후 저는 어느 날 아침 도면 씨의 유골이 안치된 곳을 방문했습니다. 꽃 한 다발을 놓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재산이 정말로 의미 있는 곳에 쓰이게 되었어요. 당신이 항상 말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라도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도면 씨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부를 마친 뒤 그 단체로부터 감사 편지와 함께 재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 결정을 내리길 정말 잘했구나. 지훈이가 이혼 후 저와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제 마음은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삿날 지훈이는 몇 개의 짐가방만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에서 새로운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맞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넜습니다. 지훈아,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힘들겠지만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제 말에 지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가벼운 주제였지만 대화 중간중간 지훈이의 눈빛에서 깊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수진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기억들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훈이와 함께 집안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며 도면 씨와 함께 살던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지훈이도 아버지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제가 어릴 때 같이 만들었던 이 목재 자동차 기억나요? 그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망치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내가 망치를 너무 세게 내려치는 바람에 못이 휘어졌었잖아. 그런데도 내 아버지는 웃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지.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며 한동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로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며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특별히 파스타를 만들어 드릴게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정성은 가득이에요.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그의 요리를 맛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엄마는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알았어.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저를 받아주셨고 때문이에요.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회사로 복고하여 자신의 일을 다시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소소한 일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장을 보고 집안일을 나누며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는 갑자기 제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가끔은 모든 게 제 잘못 같아요. 제가 더 일찍 수진이의 문제를 알아채지 못한 것도,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도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모든 잘못을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거란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야 알겠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라는 거요. 저와 지훈이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이 되면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여름에는 함께 요리를 배우며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보려고 해요. 그의 눈빛은 신중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이번에는 내가 내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치유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지훈이와 함께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